오늘은 아다마 코리아의 그 아주 멋진 명품 살충제 중에 트리보 분산성 액제라는 깍지벌레 방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시리즈가 알고 팔자 시리즈인데 아마 이게 이 시리즈 첫 번째 1번입니다. 일단은 깍지벌레 약을 논하기에 앞서서 작물보호제, 농약이라는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농약을 사용하면은 어떤 해충을 잡으려고 살충제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병을 방지하려고 살균제를 뿌렸거나 아니면 잡초를 방지하려고 제초제를 뿌렸거나 뭐가 됐든 간에 저항성이 유발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신다면은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다만 언제 그 저항성이 유발되느냐 생기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물 보호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화학농약이죠. 화학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 저항성이 유발된다는 것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얼만큼 늦게 발현될 수 있게, 다시 말하면은 그 개발된 약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죠. 오늘 주인공은 이건 악역이네요. 사실 따지면 그렇죠. 악역. 오늘의 악역은 깍지벌레라는 해충입니다. 해충이고 이거는 영어로는 스케일이라고도 하고 밀리버그라고도 하는데, 밀리버그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가루깍지벌레라고 부르는 그 껍질이 별로 없고 보슬보슬한 솜털 같은 걸로 덮여 있는 녀석을 밀리버그라고 하고, 일반적인 좀 약간 깍지벌레를 통칭하는 표현은 뭐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이 보면 이게 깍지벌레구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생긴 거는 정확히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사실은 깍지벌레 뭐 사진을 쓰고 싶은데 뭐 어떤 도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딱 특징만 잡아서 앞에 보시면은 뭐 이상한 뾰족한 침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대롱이라는 거예요. 대롱. 그래서 얘가 결국 뭔가를 즙액을 빨아먹는, 우리가 표현하기에 흡즙 해충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통 몸이 둥글고 납작하고 크기는 한 커봤자 3에서 5mm 정도,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은 각종 작물, 특히 감나무, 감귤나무, 배나무 이런 주요한 그 우리 과수들과 그다음에 인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관엽류들 이런 그 어, 곳에 많이 발생을 해갖고 거기서 즙액을 쭉쭉쭉 빨아먹음으로써 식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번 껍질을 쓰기 시작하면, 껍질을 쓰면은 성충이 되면은 방제가 되게 어려워요. 약이 잘 안 들어가요. 맞아서는. 그러니까 접촉독이 있는 걸 갖고 막 뿌려봤자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방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흡즙을 하기 때문에 빨아서 먹어서 그 섭식독이 있는 약제를 쓰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깍지벌레 약을 좀 약간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편의상 어떤 작용기작이나 이런 걸로 구분한 건 아니에요. 일단 유기인계 살충제 및 기타라고 지금 구분해 놓은 거 보시면은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클로로피리포스, 그다음에 뭐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기계유, 석회유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특징이 아주 오래된 약제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밑에 두 개, 기계유나 석회유황 같은 경우에는 주로 휴면기에 처리하는, 물론 이제 기계유 같은 거를 생육기에 일부 쓰기도 하지만은 뭐 약해 때문에 잘 쓰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은 휴면기에 월동하고 있는 그 깍지벌레의 알이라든지 뭐 처음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 어떤 뭐 약충에 대해서 좀 방제를 해주는 그런 효과로 사용하는 것들이고,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 깍지벌레 전문약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여러 가지 해충들을 한꺼번에 방지해주는 그런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그룹이 진딧물약이라는 거예요. 진딧물이라는 것은 깍지벌레랑 마찬가지로 흡즙을 하는 대표적인 해충이고, 굉장히 많은 작물들이 발생하는 그런 해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딧물 방제제로서 개발됐던 많은 이런 그 약제들이 깍지벌레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흡즙 해충에 대한 전문 약제고, 또한 문제는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한 20년 가까이 각광받고 썼던 네오니코티노이드계라는 이런 그 화학 구조를 갖는 이런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꿀벌 독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최근에 그 뒤에 나온 설폭사프로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꿀벌에 대해 어떤 민감한 어떤 그 작물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사용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네오니코티노이드 기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사용되다 보니까 저항성이 발현이 많이 돼 있어요. 진딧물에서는 그 진딧물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보고가 이미 굉장히 많고요. 아마도 다른 작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해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성이 많이 발현돼 있을 거다라는 게 뭐 정설이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이 실질적으로 깍지벌레 방제 약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프로페진이라는 성분과의 어떤 합제들이에요. 부프로페진 플러스 아까 진딧물약 성분들, 부프로페진 플러스 아까 다른 뭐 성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깍지벌레 방제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도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저항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래서 관리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제 뿌려지면서 이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알게 된 사항이 감에 고온기에 약재를 처리하게 되면 부프로페진 합제를 처리하게 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 점 같은 약해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그래서 사용 시기가 약간 제한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합제들의 좀 약간 최근에 밝혀진 문제점. 그러면은 트리보라는 거는 도대체 뭐가 장점이 있느냐, 뭐가 앞에 있는 것들은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리보라는 거는 일단 성분이 아세타미프리드라는 신경독 성분, 이건 진딧물 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분과 피리프록시펜이라는 곤충 생장 조절제가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합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종 합제인 거고 특히 이 중에서 피리프록시펜 같은 경우에는 깍지벌레 약 성분으로서는 그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깍지벌레 약 성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작용 기작의 성분 여기 보시면 아이락 7C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저게 그 살충제의 어떤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 그룹에 속하는 거는 유일하게 이 약제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보가 유일한 약제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이거는 다른 약제들과는 다른 작용 기작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약제 교살포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정확성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 기본이 되는 약이고 이런 그 교살포가 그 정확성 관리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이 약제를 기존의 부프로페진 살포한 다음에 이 약제 또는 뭐 어떤 나방약제, 진딧물 전문 약제를 살포한 다음에 이 약제 이런 식으로 다른 작용 기작들을 다른 작용 기작의 약들과 교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감 지역에서 특히 이거는 이미 테스트가 완료가 된 부분이고 전 생육기에 부프로페진이 약해가 있는 시기조차도 이 약제를 사용했을 때는 그런 약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작용 기장을 갖고 있어서 저항성 관리에 굉장히 꼭 필요한 약제다. 그리고 감 전체적인 생육계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약해가 안전한 약제다라는 게 이 트리보라는 깍지벌레 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알고 팔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